이재명 경기지사 뉴스 공장. 첫 번째 뉴스.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과 SK텔레콤은 13일 오전 경기 미래교육파주 캠퍼스에서 도내 청소년들의 디지털 정보 격차 해소 및 콘텐츠 복지 실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 시기는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 한선재 원장과 SK텔레콤 송광현 홍보실장을 비롯해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 측은 협약에 따라 경기 지역 청소년들의 디지털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 SK텔레콤의 이동형 ICT 체험관 티움 모바일의 ICT 체험 프로그램과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운영 중인 다양한 미래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SK텔레콤은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에 티움 모바일의 AR, VR, 홀로그램 등으로 구성된 ICT 체험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은 ICT 체험관 미래직업연구소 조성 및 운영을 맡는다. 또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은 청소년들의 다양한 체험 기회 제공을 위해 3D 프린터, 레이저 커터 등으로 구성된 메이커 스페이스도 조성할 계획이다. 한선재 평진원장은 도내 청소년들에게 ICT 기술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도내 청소년들의 디지털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 더욱더 힘쓰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어린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 관련 뉴스입니다. 경기도 소비자 안전지킴이단이 어린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 활동에 나섰다. 소비자 안전지킴이단은 지난 11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도내 유치원 및 어린이집 등 어린이기관 1,800개소를 방문해 약 5만 명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요령과 주의사항을 집중 홍보한다. 주요 홍보 내용은 가정에서 발생하기 쉬운 어린이 안전사고 유형과 빈번하게 발생하는 통학차량 안전사고, 각종 출입문 끼임 사고, 가전제품 화상사고 예방정보, 안전한 어린이 제품 선택을 위한 KC마크 확인 요령 등이다. 이와 함께 팀 단위에서 3명으로 구성된 지킴이단이 스티커 붙이기, 활동 등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 어린이들이 흥미롭게 참여하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소비자 안전지킴이단은 앞서 10월 총 125개 팀의 점검단을 구성해 유모차, 카시트, 유아복, 아동복, 아동화, 책가방, 학용품, 완구, 어린이 자전거 등 어린이 제품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제도에 대한 안내문과 판매자 준수 사항을 안내했다. 이신의 공장 소비자 과장은 어린이 안전은 가정에서부터 먼저 지켜져야 하는 만큼 아이들도 스스로 알고 주의할 수 있도록 눈높이 맞춤 홍보 활동이 중요하다며 내년에는 도내 모든 어린이가 안전 정보를 더 많이 접할 수 있도록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7월 22일 출범한 소비자 안전지킴이단은 여름철 안전 강화를 위해 어린이 물놀이 안전 홍보 92개소, 리콜 대상 물놀이 용품, 자진수거, 홍복 1,800개소, 취약시설 2,500개소에 대한 에어컨 실외기 안전점검 등을 실시했으며 취약계층 안전 강화를 위해 경로당 1,000개소를 방문해 고령 소비자 소비생활안전 가이드 항도와 어린이 제품 판매업소 3,000개소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실태 점검 및 홍보 활동을 펼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다음은 노로바이러스 관련 뉴스입니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은 겨울철 식중독에 주범린 노로바이러스의 본격적인 유행 시기를 맞아 개인위생, 수칙 준수 등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13일 밝혔다. 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도내 노로 바이러스 식중독 검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 겨울철인 11월부터 1월까지의 바이러스 검출 건수는 총 591건으로 전체 검출 건수 1,233건의 48.3%에 달한다. 월별 검출 건수를 보면 12월이 286건으로 가장 많았고 1월 177건, 11월 128건 등이 그 뒤를 잇는 것으로 집계되는 등 겨울철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노로바이러스는 오는 10월까지 도내 어린이집, 학교, 유치원 등에서 발생한 총 43건의 식중독 발생 원인의 70% 이상을 차지할 만큼 식중독의 주요 원인이 되는 바이러스다. 10개 정도 소량의 바이러스도 식중독을 일으킬 만큼 감염성이 높으며 감염 후 24에서 48시간이면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식품과 한자는 물론 오염된 물건 등을 통해서도 빠르게 전파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노로바이러스 예방을 위해서는 외출 후, 음식 조리 전, 식사 전후 등 비누를 사용해 30초 이상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하며 해산물은 반드시 익혀서 먹고 지하수는 끓여 마셔야 한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들의 경우 예방에 더욱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관련 뉴스입니다. 경기도가 도내 중소기업 자금 수요 증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2019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배정 내역을 조정, 일반 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당초 올해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1조 8천억 원이었으나 글로벌 경기 침체 불안, 일본 수출 규제 등 급변하는 경제 상황에 맞춰 지난 8월부터는 3천억 원 증액한 2조 1천억 원을 운영하고 있다. 그럼에도 일반 기업에 대한 자금 수요가 꾸준히 증가함은 물론 최근 아프리카 돼지 열병 발생으로 지역 경제가 침체됨에 따라 소상공인의 자금 수요 역시 늘어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경기도에서는 특별 경영 자금 등 자금 지원 수요에 여유가 있는 일부 항목의 자금 465억 원을 조정, 일반 기업 및 소상공인 자금으로 배정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일반 기업에 대한 자금 배정 내역을 기존 8천억 원에서 8,265억 원으로 265억 원 늘리고 소상공인 배정 내역을 기존 2천억 원에서 2,200억 원으로 200억 원 확대했다. 특히 SFP의 지역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교육이수 및 컨설팅 수료, 조건을 면제해 적시에 자금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현재 규정상 도내 소상공인이 자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창업 경영교육과 경영 컨설팅 과정을 수료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SFP의 지원에 사각지대에 있던 사료, 분뇨 등 도내 운송 사업자의 경우에도 해당 지자체의 확인을 거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온라인 자금 관리 시스템 또는 경기신보 23개 지점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다음은 유망 중소기업 223개사 선정 관련 뉴스입니다. 어려운 경제 현실 속에서도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은 경기도 내 중소기업 223개사가 2019년도 경기도 유망 중소기업으로 선정됐다. 유망 중소기업 인증제는 성장 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을 발굴, 인증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이끌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고자 경기도가 시행 중인 제도다. 올해는 600여 개가 넘는 기업들이 신청해 약 3대 1이 넘는 경쟁률을 기록했다. 특히 창업 활성화를 위해 올해 처음 신설된 스타트업 분야는 무려 7.5,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여 인증제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에 선정된 223개사 중 최초 인증을 받은 업체는 170개사, 스타트업 분야는 10개사 재인증을 받은 업체는 43개사다. 이들 업체는 경영평가, 특성평가, 기술품질평가, 일자리 성장성, 지속가능 경영능력 등의 항목에서 종합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전체 평균 매출액은 115억 5천만 원, 평균 종업원 수는 38.4명으로 나타났다. 유망 중소기업 인증업체에게는 경기도지사 명의의 현판과 인증서가 부여된다. 아울러 경기도가 운영하는 각종 기업 지원 사업에 대한 가산점 혜택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수 있다. 선정기업에 대한 인증서 수여식은 12월 초에 개최될 예정이다. 이소춘 특화기업 지원과장은 유망 중소기업은 1995년부터 시작돼 현재까지 약 6천여 개사가 인증을 받았고 인증기업의 최근 3년간 매출액 증가율은 평균 11.5%로 지속 성장하고 있다며 내년에는 소재 부품 장비, 국산화 추진 기업체에 대한 우대 선발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중국 산둥성과 대학교류 협의회 관련 뉴스입니다. 경기도는 중국 산둥성과의 교류 협력 강화를 위해 오는 13에서 15일 2019년 경기도 산둥성 대학교류 협의회 제8차 회의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회의에는 중국 산둥성 교육청과 진안대학 등 22개 대학 및 도내 19개 대학의 국제교류 협력 관계자 80여 명이 참여한다. 협의회 일정 중 14일 열리는 경기도 산둥성 대학교류 발전 세미나에서는
양측의 발표자들이 각각의 주제 발표를 한다. 아주대학교 윤찬석 국제협력처 부차장 및 김민구 정보통신대학원 원장이 경기도 산둥성대학의 학생중심 교육협력 모델 연구를 주제로 이어 더정학원 도야르 국제교류협력처장이 산둥과 경기도의 새로운 교육협력 규모에 대해 발표한다. 이번 대학교류는 지난 2012년 경기도와 중국 산둥성이 지자체 최초로 대학교류 협의회를 공동 발족하고 매년 상호 교차 방문을 통해 대학 간 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경기도와 산둥성은 지난 2009년 자매결연 이후 교육 분야의 교류 사업뿐만 아니라 경제협력 교류에도 관심을 갖고 서로 협력하고 있다. 조약수 경기도 평생교육국장은 경기도는 앞으로도 도와 산둥성 대학 간 발전적 교류 사업 추진을 위한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해나갈 것이라며 향후 학술 교류가 더욱 활성화되고 양 기관 간의 우호 증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2019년도 내 16,535명의 외국인 유학생 중 중국 유학생은 36.4%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